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험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챗 GPT를 넘어선 제미나이3의 등장, 판이 흔들리는 AI 반도체, 매수, 관망이라는 첫 번째 문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구글이 출시한 AI 모델 제미나이3가 글로벌적으로 호평을 받자 그동안 AI 거품론으로 짓눌렸던 시장 분위기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제미나이3가 공개가 됐고요. AI 모델 벤치마크 지표인 인류의 마지막 시험에서 무려 37.5%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원래 가장 좋은 점수를 내고 있던 건 GPT-5 프로였는데요. 이 30.7% 점수마저도 훌쩍 웃돌면서 이제 제미나이3가 현존하는 생성형 AI 중 가장 성능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단순히 제미나이 능력이 좋아서만은 아니었는데요. 원래 그동안 AI는 엔비디아의 GPU로 학습해야 가장 성능이 좋다 이러한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미나이3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 TPU로 학습이 됐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이 GPU 공식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이렇듯 빅테크 기업들 너도 나도 개별 AI 칩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 점점 더 커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HBM 공급이 가장 먼저 늘어날 걸로 보이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혜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반도체를 향한 투심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매수를 해볼까요? 아직까지 기다려야 하는 타이밍일까요? 이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제미나이가 등장하면서 호평을 받으면서 AI와 관련한 시장의 변동성이 생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두 분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내어주실지 두 분의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고 돌아 AI 매수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매수 그런데 분할 매수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각각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죠. 돌고 돌아 AI 매수. 뭐 돌고 돌아 이제 엔비디아에서 지금 뭐 구글 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AI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시장은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GPT랑 제미나이를 함께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잘하는 영역이 있고 GPT가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야 워낙 이제 회사라던가 업무에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줄 알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인 점유율로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방에 대한 룸이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앞으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구글 쪽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HBM에 대한 활용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칩은 누가 만들든지 간에 그 안에 HBM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여전히 핵심 종목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다만 앞서서 분할에 대한 내용도 코멘트를 드렸는데 저도 분할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자리가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 추세로 보면은 추세가 잡혔는가? 추세 아직 안 잡혔습니다.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미니 나스닥 S&P 흐름들을 단기간에 봐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는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서 최근 시장의 관심도가 그동안은 이제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조금 더 집중이 되었더라면 이제는 이제 TPU 관련 종목군들 혹은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은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노리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쪽도 나쁘진 않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오늘 일정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약세로 마감이 됐어요. 장 초반에는 55만 원까지 올랐다가 결국 52만 원까지 붕괴가 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거는 뭐 일시적인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뭐 사실 이제 SK하이닉스야 워낙
엔비디아의 그 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같은 라인대가 55만 원 라인대에서 계속적인 지지 라인대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지금 라인대는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차트의 흐름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만 원 라인대인데 예. 사실 지금 라인대가 좀 추세가 이탈이 되었고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 약간의 조정세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대는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차트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거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최근 있는데 움직임이요. 지금 주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도 지금 삼성전자가 11선을 딛고 그래도 지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반면 SK하이닉스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그 이평선의 이격이 조금은 벌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조금 더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성하준 매니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분할 매수라고 적어주셨어요. 네네. 뭐 어떤 걸 보면서 어느 타이밍에 분할 매수를 해볼까요? 사실은 일단은 수급 핑계를 좀 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이 AI 반도체 종목들이 한번 시세 분출하기 시작하면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는 흐름들이 잘 나와주다 보니까 아마 제가 9월 달에도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관련주 집중해 보시라고 10월 달에 또 시세 분출할 때 또 좋은 수익 챙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확실하게 완벽하게 쉬어가고 있는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시게 되면 하루 걸러 하루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다가 다음날 또 꺼져버리고 반등 나왔다 꺼져버리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 걸러서 그렇게 반등이 나왔다 꺼지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관심도는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료만 발생하고 AI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소부장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재료는 꾸준하게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외인이라든가 기관들의 수급들이 연속성으로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하루 걸러서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흐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 시점에서 어쨌든 GPU가 됐든 TPU가 됐든 HBM에 대한 수요와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이런 설비 투자들은 역시나 수혜로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사실 이거는 엔비디아가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밀려서 SK하이닉스가 밸류체인으로 물려버리고 삼성전자 버티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랑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럼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GPU랑 TPU 뭐가 됐든 범용이 됐든 뭐 생성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네.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AI 버블론이 설비 투자하고 원금 매수가 안 될까 봐 걱정했는데 이 정도 수요가 발생한다? 그럼 제미나이 3에 대한 이슈도 확실하게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겠네 라는 것으로 보게 된다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미 투자하는 부분이라든가 국내 시장에 이 설비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근거가 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눌려 있었던 소부장 종목들 실제로 공장을 증설하거나 증축을 하게 되면 그 장비들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 수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벌써 몇 개의 종목들은 그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서서히 잡혀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추적하신다라 그러면 먼저 소부장 쪽에서 관심 종목 뽑으실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들어간다라 그러면 지금 당장 물밀듯 매수하기보다는 하루 걸러 오르고 빠지고 하다 보니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수급 동향을 지켜보시면서 아 오르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음날에 조금 밀리는 구간에서 또는 시가 부근에서 한 번 더 잡아보자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소부장 종목들을 흐름 놓고 보게 되면요 뭐 이건 사실 소부장뿐만 아니고 요즘 종목들이 웬만한 종목들 다 그래요. 시가 형성하고 위로 띄웠다가 시가 아래로 꺼지면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장은 워낙에 장 초반에 대응하고 그냥 꺼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흐름들을 탑픽 종목 잡아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마감 전에 매수하시는 전략들도 매우 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 흐름들을 보시면서 수급 흐름들을 보시면서 분할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미나이의 등장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붙으면서 AI 거품론이 잠깐 잠재워지는 듯한 모습인데 이거를 조금 틀어서 생각해보면 AI 거품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GPU 거품론이 잦아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분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에서 앞서서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HBM 어차피 들어가고 계속해서 주목했던 종목들 계속 주목하면 된다라는 식의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완전히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때요?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차이는 분명히 있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고사양을 원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일처리를 해달라 이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게 GPU예요. TPU 같은 경우는 시작하세요. 그러면 오케이, 최대한 빨리 할게요. 빠바바바바박 하는 게 TPU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쨌든 고사양의 GPU고 비교적 조금 저사양이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게 TPU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GPU에 대한 사용처와 TPU에 대한 사용처가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사용처가 다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하나로 뭉쳐지는 건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HBM 시장에서 나눠진다. 그럼 조금 더 고사양의 GPU한테 들어가는 거는 HBM4에 대한 흐름들이 들어갈 것이고 조금 더 저사양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전에 사용하던 뭐 HBM3라든가 HBM3E에 대한 흐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사실 지금 SK하이닉스도 당장 HBM4에 대한 부분들을 100%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이전 것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그런 비중들을 생각한다라 그러면 GPU가 흔들어주든 TPU가 흔들어주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HBM 시장에서는 우리는 오히려 더블 호재다.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수요가 줄어들 이유는 없다. 그냥 그 똑같은 수요층 안에서 그냥 갈라치기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구글을 사지, 그러니까 알파벳을 사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GPU 하나로 엔비디아가 끌어올린 주가가 사실 뭐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알파벳을 노려보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떻게 뭐 이제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워렌 버핏이 찍어줬을 때 살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알파벳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서 죽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아니다.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쉽게 생각을 해서 범용이냐 혹은 이제 특화된 맞춤이냐? 부분들이냐인데 쉽게 생각을 해서 이제 특화된 부분들은 그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이제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맞춤 옷을 맞췄는데 살이 쪄서 못 입는 경우라든지 사용을 못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범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뭐 GPU냐 TPU냐 누가 대결해서 이길까 이거보다는 두 개 함께 가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범용 쪽에 대한 ASIC 쪽이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관련했을 때는 그쪽 칩에 우리의 칩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이기든지 간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지각 변동이 있기보다는 파이가 점차 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렇죠. 이제 예. 시장에 대한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싸움 같은 경우는 좀 즐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기업들 누가 또 약진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지켜보는 게 우리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